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정윤기입니다. 네. 그 혹시 목숨 걸고 근성 있게 끝까지 해본 일 있어요? 네. 뭐예요? 투자고. 그러긴 너무 덜 열심히 해 보이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한 27, 8, 9, 10개. 네. 왜요? 왜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오직 반도체만 근성 있게 파고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 근성짱, 예, 현대차증권의 노근짱. 아니죠. 노근짱. 예,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나와서 네. 일단 실적 리뷰했고 또 최근에 또 뭐 해외 출장 다녀와서 그 내용 리포트 써서 뭐 주요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네. 프레젠테이션 많이 다녔고 이제 최근에는 뭐 지난주에 휴가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3분기 실적을 또 저희 네.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아하. 전체적으로 업황 조사를 좀 하고 아니 있습니다. 해외 나가 보시니까 어때요?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사실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좀 유럽 쪽을 좀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또 ASML이라고 또 세계적인 우리 노광 장비 회사도 좀 방문을 했고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는 하이엔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하이엔드 반도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ASML의 그 EUV 장비가 올해가 한 55대 정도 나가는데 네. 2025년에는 한 90대 정도 나갈 것 같거든요. 와, 그만큼 예, 저전력과 고성능을 원하는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독일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전력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많이 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피니언, 보쉬 이런 기업들이. 네. 그래서 연말에는 전력 반도체랑 센서 쪽은 네. 공급이 좀 균형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많이 완성차 회사들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짓네요. 그게 사실 뭐 별로 마진이 안 남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하다 그랬는데도 뭐 추가적으로 증설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자동차 네. 반도체 같은 단순 반도체라고 네, 해야 근데 될까요? 사실 전력 반도체는 아무나 만들 수 없고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디지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품종 대량 생산하고 장비가 다 하는데 네. 약간은 전력 반도체는 약간 사람의 기술도 좀 많이 가공이 되다 그게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다른 거예요? 거예요? 전력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 신호를 제어하고 네. 뭐 아니면 전력 신호를 어떤 유도하고 뭐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은 아니죠. 예, 그래서 맞춤 생산에 좀 네. 가깝고 아. 뭐 일반적인 우리 모스펫이든 네. 아니면 IGBT 이런 전력 반도체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또 큰 특징이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네. 실리콘 카바이드든 아니면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도 훨씬 소재가 다른 거예요? 아. 예, 전력 소모가 효율적이고 스위칭 자체가 되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이런 특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 후륜에 보면 이제 주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그런 새로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서 전기차는 특히 예. 배터리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력 네. 사용의 효율성이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유망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은 이제 확실하게 1등하는 회사가 ST 마이크로가 있고요. 네. 인피니언이 이제 넘버 2인데 그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최근에 부천에 보면 온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부천이요? 예, 우리나라 부천. 네. 예, 그래서 온세미가 이제 1조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부천 공장에. 근데 그 제품은 이제 대부분 테슬라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NXP 같은 경우에도 미국 애리조나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공장을 짓고 있고 그래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용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지금 되게 중요해진 시점이라서 기존 전력 반도체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유럽 기업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기술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별로 안 해봤죠. 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 강자들이 있는데 전력 반도체나 이런 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 원가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못 써서 고장나면 혹시나 사고 나면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레퓨테이션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완성차 회사들도 국내 기업들이 설령 국산화를 하더라도 안 쓰겠네요. 채택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현대차, 기아차는 어디 거 써요? 인피니언 거 쓰고 있고요. 뭐 우리 르네사스 같은 기업 거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수입해서 쓰는 거네요. 예, 국내에는 뭐 물론 전력 반도체 일부 하려는 회사들도 있고 이미 국산화한 회사들도 있는데 네. 심취율 자체는 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 뭐 LX 그룹도 이런 쪽으로 네. 지금 새롭게 하려고 엔지니어들도 좀 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전기차에 전기차에 많이 많이 쓰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더스트리얼 쪽으로도 산업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네. 뭐 태양광 발전이든 뭐 이런 쪽으로도 가서 왜냐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데 투자하려면 뭐 독일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주식으로서 예. 인피니언은 이제 독일에만 상장이 돼 있고요. 아, 독일에만. 네, 아. 그래서 그건 아마 우리 뭐 본사는 미넨에 있습니다. 네. 아마 프랑크푸르트 증시를 통해서 독일로 직접 투자해야 쉽지 않네요, 투자하기. 네,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ADR이 상장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예. 직접 투자해도 되고 NXP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에 상장이 돼 있죠. ADR. 이거는 근데 굉장히 유망해 보이네요. 왜냐면 전기차로 싹 바뀌게 되면 어차피 이 회사들이 다 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인버터 쪽에 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저는 되게 전망이 좋은 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 봅니다. 이거 지금 투자해놓고 한 10년 묵혀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네. 당장에 한번 해봐요. 또? 근데 물론 희망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요즘에 아마 네. 그렇게 웃을 수만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때문에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죠? 아니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요. 굉장한 저희도. 괴롭힘 당하실 것 같아요. 좀 사실 고객들이 그게 괴롭힌 건 없습니다. 저희 예. 고객들에서 뭐 국민연금이든 운용사든 예. 뭐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 사이클이 과거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더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나쁠 때 어느 타이밍에 많이 살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주력 기관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애널트로서 업황이 또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맞아요. 크고 또 갑자기 실적이 또 많이 나빠지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네. 그 하이닉스가 IR에서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도 하반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약간 어둡게 전망했다고. 참고로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 2분기에 하이닉스가 이제 4.1조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네. 저는 좀 보수적으로 3분기를 봅니다. 그래서 네. 2.45조 그래도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엄청 많이 주는 거고요. 네. 감소폭이 아마 시장 컨센보다 네.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4분기도 저는 또 뭐 한 1조대로 이익이 줄고 그래서 되게 안 좋죠. 근데 뭐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D램 산업이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상계사가 가점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나쁜 다운턴에도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20% 중반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야 어닝 쇼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은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소대수 언급드렸지만 이 예전에는 정말 뭐 사이클이 1년 반마다 한 번씩 변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1년마다 변했다가 최근에 6개월 단위로 변하거든요, 업황이. 그러면 이제 6개월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네. 6개월, 9개월을. 그러면 오히려 나쁜 다운턴일 때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죠.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저가 노트북, 저가 스마트폰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서버 쪽 수요는 양호한데 네. 막연한 불안감이 있죠. 왜 저것만 만드니까 좋으니까 하면 그쪽이 공급 과잉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업황을 잘 이해하다 보니까 틈만 나면 가격 인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깎으려고 하는 예, 그래서 사실 사이클이 좀 짧아진 거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 D램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캐펙스 스케줄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사이클이 짧아진 것도 있고 저희도 뭐 정확하게 사이클이 짧아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 짧아진 게 또 갑자기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든 로보틱스든 뭐 D램을 많이 사용할 그런 디바이스가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에는 다시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특히 B2B 성격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D램 구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가격에 대한 입김이나 요구 갑질이야 갑질. 왜냐하면 뜯어보면 서버는 반도체가 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물론 인프라 성격이지만 뭐 트래픽이 많이 늘 때는 투자를 당연히 많이 하지만 약간
캐펙스라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설비 투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스스로 컨트롤을 좀 하죠. 컨트롤하면서 많이 깎아줘. 뭐 이런 거예요? 아, 깎아줘? 안 깎아줘? 우리 그럼 저쪽 다른 회사도 넘어갈까? 약간 이런 근데 이제 느낌입니까? 디램이 이제 가점화되다 보니까 네. 이쪽은 세 개 회사가 서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네. 클라우드는 회사들이 많죠. 미국의 큰 회사들, 중국의 회사들 여기에 디램이 이제 서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약간은 이제 수요처들은 좀 다변화돼서 이 가점화된 공급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협상력은 있는데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PC 모바일이 나빠지니까 어렵다. 클라우드 회사들의 입김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커진 거죠. 아니 원유처럼 네. 중동 애들 그냥 짬짬이 하잖아. 우리도 반도체 좀 묶어놓고 가격 올리고 좀 조절해서 팔면 안 됩니까? 어쨌든 커머더티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 코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비가 이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어쨌든 원재료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왜냐면 예를 들어서 PC에서 디램이 원가가 원재료비가 한 뭐 10%가 넘어간다. 그러면 저항이라는 게 좀 오는 거거든요. 똑같이 서버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입김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는데 다만 이제 디램 회사가 3개사다 보니까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어디에? 근데 겨울이 안 왔다고 그분이 또 보고서를 썼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똑같은 분이요? 예, 똑같은 분이.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10% 이상 이번 1분기에 디램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3%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디램 상계사가 안 깎아준 거죠. 잘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침체가 이어지면 계속 안 깎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했던 그 우리 칩 메이커들도 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든 아니면 모바일 고객이든 네. 가격 인하에 대해서 좀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수요 침체가 이어지면 네. 계속해서 이제 디램 회사들이 재고를 내부에 축적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장은 360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웨이퍼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네, 네,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마냥 이제 가점화된 그 한마디로 바게닝 파워를 계속해서 부사하기에는 뭐 한계가.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트렌드 포스 이런 데서 10% 이상 하락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좀 불편한 시점이지만 또 소비자의 수요는 갈 때 같아서 또 IT 제품이라는 게 또 되게 사이클이 짧아요, 사실은. 교체 주기 자체가. 그렇죠. 뭐 예. 스마트폰 새 거 나오면은 또 예. 사람들 동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3, 4년 단위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365일 동안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나면 바꿔주기 때문에 IT 제품이라는 게 사이클이 짧다는 거, 교체 주기 사이클이 짧다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 뭐 특히 뭐 다운턴일 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기금이나 뭐 기관들은 살 포인트를 지금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매수 터닝 포인트를 찾고 있죠. 지금 3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제 9월 달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거든요.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할 때 네. 디램 가격 협상이 7월보다 나쁠지 아니면 지금보다는 좋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 일부 DDR5 수요가 뭐 AMD 때문에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PC 쪽으로도 DDR5를 지원하는 신규 CPU들이 좀 나오거든요. 오. AMD의 라이젠 7000도 있고 인텔의 좀 네, 굉장히 고가 아니에요 그런 거? 예, 고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DDR5 가격도 좀 떨어졌는데 DDR5가 DDR4보다는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 요인들은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도 뭐 매크로를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뭐 4분기 협상 분위기를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렇죠. 뭐 3분기보다만 좀 협상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아마 주가는 그때 좀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디램 가격은 뭐 좀 보수적으로 보면 내년 뭐 1분기까지는 하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 길다. 길다. 근데 이제 가격 하락폭이 적으면 네. 주가는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거든요. 눈치 그래서- 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10% 이상 하락했고, 4분기에 뭐 얼마 하락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년 1분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 하락한다. 그럼 그 주가는 이제 그걸 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근데 거죠. 그 전에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뭐- 지금 사면 됩니까? 지금은 좀 시간을 두고 사시죠. 예, 왜냐하면 한 10월 달까지는 아마 의미 있게 V자 반등하기는 디램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언급드렸지만 사이클이 6개월 단위로 정말 변하면
뭐 사실 그 금방 또 오잖아요. 6개월이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6개월인지 9개월인지는 가봐야 되는 네. 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이클이 짧고 그다음에 그 주요한 제품들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교체 주기가 되게 짧거든요. 네. 뭐 스마트폰은 2년, 3년 단위로 바꾸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 주기가 겹쳐버리면 또 사실은 또 바로 업턴이 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어려워요. 수요 예측이라는 게. 야, 에휴, 모르겠다. 아니 갤럭시 폴드 새로 나왔던데 네. 또 나왔어요? 하나 삽시다. 우리 2만 되면 우리 대표님이 소장님이랑 내 거 하나씩 사준다고 합니다. 진짜? 난 보라색. 아니 아이폰 쓰잖아요. 몰라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 여기저기 나오는 반도체 관련 기사나 썰들을 저희가 모아서 센터장님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맞으면 조사 잘했어. 틀리면 야 틀렸어. 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브리핑 해봐라고 하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브리핑 해보세요. 아이 반말 센터장님이신데. 좋아 브리핑 해봐. 네. 첫 번째 브리핑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네. 반도체 겨울이 시작됐다. 오만전자 전저점도 깨지나라는 기사인데요. 이 제목만 보면 맞는 말이다. 솔직히 네. 주가에 대한 거는 뭐 저는 틀린 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에 대한 거. 틀렸어. 아직은 안 깨졌기 때문에. 네. 근데 설령 깨지더라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주가라면 오래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가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사실 투자자들한테도 그냥 이 영역에 오면 아주 할인돼 있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초동대가 그거밖에 안 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정도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이번에도 안 갔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게- 5만 원 중반 정도에서 일단 바닥 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설령 뭐 가더라도 그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격대. 네. 가냐 안 가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더라도 이 정도면 정말 여기에 있을 가격이 아니다. 아 근데 네. 이 경제 기사 보면은 네. 올라갈 때는 뭐 천장 뚫고 올라갈 것처럼 쓰고 6만 깨지면 또 5만 깨진다고 쓰고 꼭 네. 이런 식으로 뽑아내. 내용의 내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 제목 자체를. 틀렸어 니네. 네, 틀렸어. 자,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 공표했는데요. 이는 국내외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 네, 영향을 당연히 주고요. 오. 어차피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텔러시에 네. 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그러면 네. 우리 국내 장비 회사들도 그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거고 네. 또 삼성전자는 또 아주 큰 설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가 또 ROE로서 나오는 게 확인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텔러시에 짓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다면 세대상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영향을 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중국 잡아야 되니까 예. 자, 미국 와 우리가 자 좋은 조건으로 해줄게. 막 만들어냈어. 예. 나중에 분명히 뭔가 뒤통수 때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그냥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하자. 그게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맞아요. 갔다가 공화당 그렇지. 가고 그런데 사실 모든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종업원들도 그렇고 영속 기업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섣불리 그냥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다 맞죠. 전략 세우고 있겠죠. 예, 똑똑한 어쨌든 분들이. 소비는 중국이 많이 하고 또 핵심 기술은 또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유연한 줄타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일만 어렵다. 열심히 하고 좋은 제품만 만들어낼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교적인 것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전략 잘 세워야 돼. 그렇죠? 예. 네. 가끔은 침묵이 지금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저는 오늘 뉴스 그래. 이렇게 보면서 예. 사드 얘기 또 나왔는데 뭐라고 했길래 나 불안한데 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불안감 조성하는 거 좋아해. 싫어. 자, 세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무역 적자 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틀린 게요. 우리 다행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네. 우리 D램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거의 이익을 결정하는 게 어떨 때는 하이닉스는 전사 이익의 100%가 D램인 D램, 경우가 네. 있고요.
삼성도 전사이익의 한 40% 정도가 D램입니다. D램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드렸지만 이 3개사가 가자마자 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 50% 넘지만 나쁠 때는 뭐 한 20% 중반 정도는 나오거든요. 물론 뭐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하단도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수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네. 다른 산업이 나빠져서 빠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흑자의 기여를 많이 했는데 네네. 어쨌든 다른 산업이 이제 이 흑자 기여도가 이익이 줄어서 좀 기여도는 좀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반도체 때문에 뭐 수렁으로 가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경계가 나쁘면 다른 산업이 더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뭐 반도체 많이 수출하긴 하지만은 네. 뭐 근데 지금 달러도 강세고 뭐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런 것에서 조금 뭐랄까 퉁치는? 맞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되게 네.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좋았잖아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환율 효과가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또 수출도 하지만 네. 또 그쪽에서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아, 예. 중국의 삼성은 랜드 공장도 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D램 공장도 있기 때문에 음. 꼭 아웃바운드 코리아만 보지 말고요. 네. 글로벌하게 연결로 보면 또 뭐 결국은 시장을 지배하는 1, 2등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수요가 이축은 된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 이제 뭐 일부 트렌드 포스 이런 데서는 뭐 내년에 D램 빅그로스를 만 8% 이렇게 뭐 예상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긴 힘들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면은 어느 정도? 되게 낮은 수준이죠. 근데 제가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좀 잘못된 가정이 많더라고요. 올해 수요 증가율을 한 14%로 보고 예. 내년에 이제 8%로 봤는데 올해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초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은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D램 산업이 좋은 게 이 전방 시장이 교체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 제품이면 정말 그렇죠. 힘들죠. 네, 다음 선이 네, 왔을 때. 근데 정말 완제품 자체를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서버도 그렇고 아주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디맨드 빅그로스는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뭐 15에서 뭐 한 20% 내의 성장은 당분간 할 거고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디프레이션에 좀 어느 정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는 한 10% 초반대로 좀 떨어지는 거고요. 들으니까 반도체 기술 개발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기업보다 좀 앞서가야 되는데 네. 또 너무 이 기술이 혼자 가면 고도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가 뭐 10년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들 그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약간 좀 조절하면서 가는 스피드를. 그거보다는 다양한 환경에서 더 빨리 프로세싱하는 성능과 그다음에 전력 소모를 또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이든 뭐 서버든 자동차든 다 전기차든, 전력 소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그런 칩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미세화되는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체 주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구성이 좋아서 뭐 오래 간다기보다는 네. 신기술에 대한 그 교체 수요가 여전히 많다 보니까 그 기술이 나오면 또 빨리 탑재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회사들은 또 애플도 그렇지만 아니 신제품인데 기능 차이가 하나도 없으면 누가 신제품을 비싸게 사겠어요? 그럼요. 다 네. 중고 제품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체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소비자들이 빨리 교체하도록 네. 그런 전략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 칩이 뭐 성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내구성 문제로 교체하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의 전략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기술이 또 D램 같은 경우는 속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 소모가 또 중요하니까 뭐 1.2V에서 쓰던 전압을 1.1V로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그 제품을 교체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은 시점인 건 분명하고요. TSMC하고 삼성의 지금 선단 공정 경쟁도 냉정하게 보면 전성비 경쟁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용? 전성비? 전력 소모 대비 성능. 그 전성비. 예, 그래서 전성비 경쟁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교체는 여전히 좀 활발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뭐 3분기, 4분기에 뭐 실적 전망이나 뭐 이런 시장 수요나 이런 것들이 어두웠다라고 해도 그건 잠깐의 겨울이야라고 느껴지는데 주가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지금 전문가들 의견도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예. 반도체 빨리 손 털고 나와라라는 분들도 있고, 지금 사야 된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엇갈려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투자 기간이 정말 단기적으로 예, 예. 핫한 섹터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당장 그렇죠. 9월까지는 네. 제가 봐도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10월 정도 돼야지 방향성이 좀 보일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분들은 그런 거고요. 네. 단기적으로 종목을 계속해서 섹터 로테이션을 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뭐 다른 업종 가도 귀찮다. 나는 이 업황이 결국은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이다 하고 믿는 분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가격대죠. 예. 어차피 이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서버가 사실은 디램의 제일 주인공이 됐는데 클라우드 사업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뭐 자동차든 로보틱스가 또 디램 수요의 또 중심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길게 보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가 괜찮은 거고요.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간을 말씀하셨잖아요. 짧게 보고 맞아, 또 장기로 맞아요. 보느냐. 그런 분들에 따라서 네. 뭐 한 2, 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하면 2, 3년 정도면은 그 사이클이 충분히 오고도 남을 네, 정도 충분히 오죠. 한 번 정도는 업턴이 옵니다. 예. 그럼 지금 고1 정도 올라가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애 고3 가서 대학 등록금 하실 그럴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그냥 느긋하게 여유를 가져도 되고 당장에 이번 올해 말에 무슨 전세 보증금 올려줄 거 요걸로 좀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예,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센터장님은 이 반도체만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 아니면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제일 잘해서? 그냥 뭐 아직은 수요가 있어서. 아직은 수요가 있는다기보다 네. 수요는 더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 뭐 제 예. 그냥 리서치 아이디어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경쟁력이 있는 게 이제 중국, 대만, 일본의 좀 네트워크가 좀 좋거든요. 어떤 네트워크요? 기업들하고도 되게 가깝고 아까 말했던 뭐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제 트렌드포스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랑도 제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일했던 분들이 또 중국 기업도 많이 가 있고 예. 대만 기업의 다른 기업들도 많이 가고 해서 그쪽 네트워크 체크는 좀 저한테 많이 의뢰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에 반도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 저희 모 그룹도 어쨌든 완성차를 만들다 보니까 네네.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실력. 후배들 쥐어 짜갖고 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아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뭐 하여튼 뭐 저희 후배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셔서 저도 또 아니에요. 도움 줘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분들이 훨씬 많아하셨죠. 예. 네.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코너.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코난 김현우. 네. 뭐예요, 이거? 자, 기업으로 말고 제품으로 한번 투자를 판가름 내봅니다. 투자 코난 김현우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밝혀질 때까지 사실은 코난은 뭔가 추리를 하잖아요. 그렇지. 이건 저 코난이라보다 마동석 같이 쥐어 짜냅니다. 아, 진실의 막까지 안 가도 추리는 이제 전문가가 하고. 쥐어 짜냅니다. 뭔가 나올 때까지 네. 묻고 또 묻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공개가 됐어요. 와, 이게 판매 실적에 따라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면은 뭐 반도체 회사지만 휴대폰으로 더 많이 접하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TV 안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어디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알게 뭐야. 난 이번 거 좀 갖고 싶던데. 이런 느낌이 오면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익 기여도가 크지도 않고 것도? 어느 정도예요? 이 기여도가? 뭐 지난 2분기만 보더라도 네. 반도체가 10조 벌고 네. 스마트폰 사업번이 2조 중반 벌고 뭐 2조 많이 차이 나죠. 보이지만, 네. 네. 다만 이제 그 나머지 협력사들한테는 되게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든 아니면 네. 이제 폴더블 하면 또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뭐 하여튼 힌지나 뭐 이런 거 KG 만드는, 바텍이든 네. 이런 몇몇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이 판매 성과가 실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죠. 여전히 반도체.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네, 애플 이 9월에 아이폰 14 출시가 되는데 네. 요즘 기대 성과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도 믿는 거는 애플만은 다 신뢰를 하죠. 애플 제품을 여전히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사실 외국 브랜드 중에서 애플이 저 정도로 전비를 차지할 거라고는 애플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애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4는 뭐 그래도 큰 거는 이제 프로 제품이 이제 후면 카메라가 네네. 48메가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네. 12메가에서 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좀 더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네. 정지 영상을 찍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리오프닝 되는 엔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아주 또 해상도가 좋은 카메라를 바꾸고 싶은 아이폰 유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폰이 보면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지? 아 근데 요즘은 갤럭시도 많이 쫓아왔어. 근데 좀 감성이 좀 다르긴 한데 달라요. 갤럭시는 뭔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와. 맞아. 이게 진짜긴 한데 나는 진짜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갤럭시 보니까 이번에 5천만 화소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도대체 네, 뭐 할 보통 거야? 이제 1억 화소 1억 화소. 108 메가픽셀이고요. 네. 울트라 모델은 그렇고요. 1억 이제 화소요? 지금 2억 화소도 개발을 2억이요? 예, 개발을 해서 정말 카메라 끝판왕으로 삼성 이미지 센서 기술은 이미 소니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아이폰에는 다 소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는데 네. 삼성 이미지 센서는 해상도 면에서는 기술적인 혁신을 많이 이뤘죠. 왜냐하면 픽셀 간의 간격을 되게 좁혔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같은 사이즈에 더 많은 픽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삼성이 정말 대단한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0.64 마이크로미터 이런 기존 기업 그러니까 쫙 확대를 해도 그게 안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더 고해상도. 그래서 우리가 8K TV를 사지 않습니까? 예.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8K 컨텐츠가 없잖아요. 방송사들은. 근데 없대요. 8K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죠. 휴대폰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가서 8K로 찍어가지고 올리면 근데 실제로 그런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수요들은 사실 그런 고해상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이폰이 또 상당히 오랜만에 후면 카메라를 해상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은 아무리 경제 여건이 안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값은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갖고 영화 찍은 거 보잖아. 네. 되게 좋아. 예. 갤럭시도 그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화소가 더 높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광고를 하여튼 아이폰이 되게 하여튼 감성적으로 잘해. 잘 줬군요. 뭐 저는 아이폰 씁니다. 삼성 편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뭐 아무거나 싼 거 씁니다. 네. 자, 다음 거 가볼까요? 자, 삼성전자 대 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구도는 제가 어제 기사 봤는데 네. 그 점유율은 삼성이 한 10% 가까이 높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물량 기준이고요. 네. 금액 기준으로는 애플이 훨씬 높죠. 그래서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 통계내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수치고 네. 실제로 기업 실적은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액 기준은 애플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네, 훨씬 높습니다. 그게 스마트폰만인가요? 아니면 그 스마트폰만. 그럼 주변 기기 사실은 애플은 왜 애플 그 속된 말로 앱등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뭐 웨어러블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월등하겠네요. 돌승하게 높습니다. 네. 삼성 열심히 하세요. 네. 자, 다음 질문. 삼성전자 대 애플 부품 업체 중에서 대표 업체들의 주가 영향은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보시면 이미 답이 나왔죠. 이노텍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뭐 어쨌든 좀 또 애플이 뭐 이겼네. 상대적으로 네. 안 좋죠. 아니, 이노텍 대비해서는. 네네. 네. 내가 진 것 같지? 네. 스마트 기기 시장 활성화 기대. 주목할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결국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언급드렸던 뭐 LG 이노텍이든 삼성전기든 이런 핵심 기업들이 사실은 뭐 세계적인 거래선과 계속해서 뭐 애플하고 다 계약을 맺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말인즉슨 애플과 만약에 연이 끊어지면 예. 나락으로 갈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샤프가 되게 나빠지고 있고 점점점 애플 내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또 비중을 또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반사 이익을 좀 저희 기업들이 좀 받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뭐 우리 삼성하고는 좀 그렇게 카메라 서프라이 체인하고는 거래를 애플이 안 했는데 네. 또 새로운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애플에 구매하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 출신도 있고 LG 출신도 있고 구매하는 쪽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애플이. 예.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한쪽만 거래선을 두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G 부품 회사들은 많이 좋아하죠. LG요? LG 디스플레이, 네.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을 애플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기업들이랑 했는데 일본 기업들이 좀 많이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또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중국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중국 공장 락다운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이상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전통적으로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삼성 협력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애플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기술이 또 삼성 협력사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기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협력사들한테는 애플의 성장이 같이 동행하는 움직임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 내에서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들도 네. 또 그 수혜를 받고 있고요. FPCB든 뭐 이런 쪽이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한국 전자산업한테는 애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협력사들을 좀 뒤져봐야죠. 기술력이네 기술력. 실력이야 실력. 맞아요. 예. 자 다음 코너 가보겠습니다. 네.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식시장.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틀린 점 지금은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전문가가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이제 찍어 주실 거예요. 이거는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 찍어준다고 해서 그걸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 어떤 관점을 보는 거니까요. 네.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이런 말씀을 좀 어느 정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좀, 중복되는 것들은- 예, 좀 구체적으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주춤한 건 사실이죠.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더 내려갈 것 같다. 아까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그쵸.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낸드는 사실 하이닉스가 앞으로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잘해야 될 부분. 왜냐면 디램이 이제 주로 이익을 대부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수를 높이는 경쟁은 뭐 좋은 어쨌든 계속 신제품의 기술력을 높이는 거는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런 단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솔루션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컨트롤 IC랑 관련된 그 인텔에서 이제 분리된 솔리다임을 또 인수했고, 네. 그래서 큰 방향성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방향성보다도 지금은 디램 업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랜드의 이 기술 가시기보다는 디램 업황이 주가와 실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뭐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1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이 아까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낮은 한 자릿수로 하락을 한다면 뭐 왜냐면 1분기부터는 이제 DDR5가 정말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서버 쪽으로도.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는 좀 그런 거를 반영할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기술력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8K TV 나와도 많은 분들이 UHD를 더 많이 산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시점에서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탭 기업은 계속해서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당장의 실적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기술력은 내놔야지 나중에 어필하고 쓸모가 있을 테니까 상용화되고.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 여건이 대만의 이 TSMC에 비해서 열악하다라는 이 조사 결과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삼성과 TSMC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 주식에 영향 없다. 주식에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대만의 인건비가 네네. 그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우리 인건비가 훨씬 높죠.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인건비보다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예. 사실은 그런 기술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 영업이익률 50%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기술이 나쁘면 적자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인건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그쵸. 조금은 좀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한 귀로 다음 듣고 질문.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네. 인텔은 현재 미국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각종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파운드리 참고로 서비스가 인텔이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뭐 이거는 인텔이 이제 그냥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차원에서 한 거고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인텔이 만든다면 뭐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팅 관련된 뭐 그런 쪽 비즈니스를 하는 컴퓨팅 반도체도 있고 네. 센서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차량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구동 반도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액추에이팅과 관련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MCU나 이런 쪽이 좀 부족하고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이 부족한데 만약에 인텔이 그걸 개발한다면 네. 완성차 회사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네, 쓰죠. 신뢰성 문제가 있고요. 혹시 사고 나면 그죠. 인텔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차 도요다가 그렇지. 문제라고 하지 맞아. 왜 인텔 거를 썼어 내부에서 그렇게 지적하겠죠. 뭐 기존 무슨 인피니엄 반도체를
알게 뭐야 못 쓰는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차 전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가 만약에 리콜이 나면 2차 전지 회사를 욕 안 하고요. 그 완성차 회사를 욕을 합니다. 그렇기 그렇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텔이 뭐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부동 관련된 거는 저는 못 한다고 보고요. 해봐야 센서 뭐 이런 거. 모비라이 같은 회사도 인수를 했으니까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쪽은 뭐 컴퓨팅 쪽은 할 수 있겠죠. 그건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인텔이 하는 거는 뭐 좀 다른 영역인 거고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쪽은 지금도 공급가이 계속해서 그거는 뭐 캐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 쪽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돼서 사고 나면은 뭐 센서야 나가면은 뭐 교체하면 되는데 화가 날 뿐인데 예. 잘못된 이 고장 나면 화가 나지만 그렇죠. 구동 쪽은 고장 나면 그냥 화낼 기회도 없이 가잖아요. 맞아요. 저 세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자, 요 질문은 아까도 다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반도체 수요가 뭐 둔화되고 있고 올해 말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럴 때 저가의 매수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줍줍줍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예. 예를 들어 뭐 실적이 어떻게 뭐가 뭐 DDR5에 대한 뭐가 어떻게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요거는 한번 눈여겨봐라. 일단은 뭐 사실 디램 주식을 살 때는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램 현물 가격. 예, 왜냐하면 그게 주가에 당장 영향을 주니까. 오. 근데 현물 가격이 일단 좀 한 최소한 5일 이상 상승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좀 괜찮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멘텀을 찾는 것도 있지만 밸류를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밸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중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로 봤을 9만 원 아래 이러면 PBR이 되게 아. 과거 평균을 이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과거 저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영어로 바게인 헌팅하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할인된 가격대에 오거나 아니면 정말 모멘텀을 찾는다면 디램 현물 가격이 움직일 때 아니면 조금 정교하게 보신다면 4분기 고정 가격 계약을 10월 달에 하거든요. 뭐 네. 예, 근데 10월에 하는 계약 조건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좋아지면? 주가는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램 가격은 빠지는데 빠지는 폭이 적으면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조만간에 6개월 내에 디램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주가 그때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10월 달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점검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고요. 난 그때까지 싫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말 주가가 더 매력적인 수준에 오거나 아니면 디램 현물 가격이 변한다는 거는 산업의 수요가 좀 변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점검해야 될 조건들은 좀 있습니다. 일단 10월을 넘기면 그런데 좀 늦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줍줍 해가지고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반도체 전반 이렇게 짚어주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네. 네. 그냥 와 반도체 안 좋다. 지금 상황 안 좋다.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아 도대체 왜 안 좋은데? 뭐 뭐가 이유를 문제인데? 제시하나 보면 안 좋다. 물론 사실 이유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방향성이 생각이 읽힙니다. 드는데 그래도. 네. 정리가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 국내 반도체 어떤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매크로가 좀 회복되면서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재고가 고객이 많거나 칩 메이커가 많거나 둘 다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고객도 디램 재고가 많고 아, 그러니까 고객들도- 스마트폰 회사들, 서버 회사들도 디램 재고가 많고 삼성 하이닉스도 디램 재고가 맞으면 워스트인 거죠. 둘 다 재고 축소지를 쌓아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회사들은 재고가 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고객들은 재고가 이제 아직은 줄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고객 재고가 왕창 줄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재고를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고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고객들의 재고가 정말 연말 쇼핑 시즌에 많이 정리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든 뭐 우리 연말 쇼핑 시즌에 뭐 TV든 TV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이 이런 게 많이 팔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오더가 온다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책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이 물론 전 세계 서버 디램 수요의 한 30%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정부와 관련된 뭐 동수서상 같은 프로젝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회사들은 뭐 지금 DDR5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DR5가 아주 늦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이제 8월이니까 네. 5, 6개월 내에는 이제 서버용 DDR5 시대가 이제 좀 의미 있게 열린다고 봐야 되고 그게 열리면 뭐 어떤 변화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서버를 바꾸겠죠. 아. 네, 서버를 바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DDR5가 이제 DDR4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DDR5가 DDR4보다 사이즈가 30% 큽니다. 아 커요? 예, 그래서 웨이퍼가에서 나오는 칩 숫자가 주니까 어. 공급 감소 요인도 좀 되는 거고. 그래서 DDR5가 그 사실 이번에 이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제때 냈으면 이 정도로까지 우리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빠지. 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인텔이 그걸 내놓는다. 인텔의 기술력의 문제라고 봐야죠. 일단 질러놨는데 거기 못 맞추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그 정도로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아. 과거에 이제 잘 나갈 때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가신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인텔의 서버 CPU를 대신할 뭐 다른 회사는 없나요? AMD가 있죠. 네, 근데- AMD 제품을 이제 요즘 많이 씁니다. 네. AMD의 서버 CPU 제품을 특히 이번 뭐 4분기에는 뭐 제노아라는 칩 네.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전작은 밀란이란 이상 AMD는 이탈리아 도시 이름으로 코드 이름을 그러니까 아. CPU 이름을 부르는데 네. 어쨌든 AMD가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는 있고 1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전히 인텔이 이제 90%인데 근데 이제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AMD 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기존 데이터 센터는 인텔 CPU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교체에 대해서는 좀 귀찮은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신규로 짓는 데이터 센터는 이제 AMD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MD가 이제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MD가 만드는 그 서버 CPU도 DDR5를 써야 되는 CPU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 4분기에 나옵니다. 아, 그것도 4분기예요? 예. 야, 그러면 인텔이랑 AMD랑 같이 그게 만약에 물려서 나오면 근데 어떻게 기술 개발이 늘 보면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좀 신기하대요. 뭐 짜고 친 것처럼. 근데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늦게 나온 거죠. 늦게 나온 거. 늦게 나와서 맞은 거죠. 아, 원래 1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늦어져가지고 결국 더 그래서. 늦어져가지고 이제 네, 결국 네. 비슷하게 겹치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파이어 래피즈는 좀 의미 있는 공급은 내년 초 정도. 아, 네, 그럼 AMD가 먼저 나오네요. AMD가 이제 뭐 10월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네. 좀 되게 각광을 특히 요즘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알리바바든 AMD 솔루션 많이 좋아하고 있고 IBM 같은 경우도 AMD 거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AMD가 상당히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우리 실적 때문에 주가 한국 기업 주가도 많이 영향 받았는데 인텔,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문제거든요. 물론 디맨드 이슈도 있지만 네. 인텔은 뭐 전체적으로 뭐 기술 혁신이 좀 뒤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뭐 파운드리랑 예장 CPU 시작했는데 이게 적자가 많이 나서 지난 2분기에 적자가 난 거고 엔비디아는 저 암호화폐 수요가 너무 나빠서 GPU가 나빠진 게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전반적인 수요랑 연관되지만 그들만이 좀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데 자체적인 예, 이제 거네요. 같이 이제 두드려 맞은 거고 네.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물론 삼성한테 실적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실적은 나빠지지만 그들이 더 나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반사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인텔이 나빠지는 자리를 아, AMD 가 대신하고 지금. 있고 점유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PC CPU도 지금 30% 이상까지 MS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서버 CPU는 뭐 1%에서 10%까지 올라가고 저는 예전부터 AMD 거 썼어요. 제 컴퓨터. 그래요? 제가 조립해서 쓰거든요. 우와. 근데 AMD가 가격도 싸고 네. 그리고 성능도 제가 무슨 뭐 그 컴퓨터로 뭘 할 거예요? 근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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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AMD? 조립해요? 네. 내 거 하나 조립해줘. 어, 30이면 되나? 뭘요? 조립비? 조립비는 아니, 30. 전체 다 해서. 전체 다 해서 해줄게요. 키보드랑 마우스 가지고 한번. 네. 자, 저 이거 좀 궁금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ETF 해라 이런 얘기 저는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아. 반도체 ETF 투자는 어때요? ETF 투자도 좋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을 잘 봐야죠. 인텔이 들어있거나 엔비디아가 들어있으면 빼야 최근에 되는구나. 뭐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반도체 ETF라고 하면 어떤 반도체 관련된 지수를 쫓아갈 텐데 네. 그 지수가 꼭 삼성 뭐 D램 만들고 이런 것만 묶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회사부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ETF를 뭐 해도 좋지만 네. 차라리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네네. 아까 말했지만 인텔은 안 좋지만 AMD는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근데, TSMC는 좋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하이닉스는 안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반도체 ETF를 사면 안 좋은 회사들까지 같이 묶여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덜 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요즘은 뭐 분기 보고서 이런 거 외국 기업들도 다 이제 누구나 다 인베스터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수 있으니까. 회사의 자세한 실적이랑 또 가이던스까지 볼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좋아지는 기업들을 분명히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ETF 투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기업을 오히려 잘 공부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반도체 ETF는 내가 많이 못 들어봤군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오늘 반도체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혹시 좀 최근에 좀 뭐 유망하게 보는 섹터나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따로? 반도체가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혹시나 센터장님 눈을 돌리시는. 저희는 뭐 그냥 저희 하우스에서 요즘 이제 어제도 뭐 피팅 산업 인덱스 리포트도 나오고 조선업종 관련해서도 나왔고 조선 얘기 요즘 많이 예, 듣네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네. 이제 완성차가 이제 점점점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니까 네.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업종은 여러 업종이 많이 있으니까 또 2차 전지 쪽도 지금 또 어쨌든 전기차랑 이런 쪽은 계속해서 뭐 시장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은 지금은 약간의 더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쉬어갑니다. 예, 나머지 산업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잘 찾아보신다면 또 괜찮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워낙 반도체를 사랑하시니까 네.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에 굉장히 좀 슬프고요. 좀 아니, 우리 아니에요. 센터장님 위해서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네. 업황이 나쁘면 네. 사실 고객이 안 찾아야 되는데 요즘 자주 찾아요. 그래요? 왜냐면 어떤 사이클이 일이요? 짧아져가지고 아. 업황 나쁠 때 더 많이 찾아요. 아. 업황 좋을 때는 오히려 좀 덜 찾는 편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이 찾으면 제가 또 피곤해서 그랬군요. 예, 어제 좀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한잔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요. 좀 그게 좀 영향이 있어요. 술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모셔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코너를 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회 좋아하신답니다. 아, 회로 준비해 주세요. 회는 어떤 회 좋아하세요? 아니 뭐 저희는 뭐 사실 뭐 아무 회나 다 좋습니다. 아무 회나. 네. 새꼬시로 준비하겠습니다. 막회를 좋아합니다. 막회. 좋죠. 자, 진짜 오랜만에 센터장님하고 함께했는데 아,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함께할 때는 예. 진짜 주린이 중에서도 예. 그냥 완전 생초보였거든요. 예. 이제는 좀 들리고 예. 아이 뭐 너무 잘 아시는데. 굉장히 예. 이야기가 밀도가 있고 따로 공부 안 하죠? 뭐 따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채널만 봐도 음. 그 정도 공부는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네. 꾸준하게 보시면. 아무튼 네. 이제 좀 진가가 드러납니다. 옛날에 사실은 네. 누가 나와도 까불었거든요. 그냥 잘 모르니까. 뭐내 눈높이에서 다 똑같거든. 근데 오늘 센터장님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자켓을 처음 입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자켓 입는 날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얘기가 많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팔 입고 오면 뭐 그냥 대충 흘려들어요. 근데 어쨌든 어떠셨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하셨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뭐 감동받았습니다. 또 감동을 받습니다. 질문도 예리하시고 정말 지금 시점에 제일 필요한 질문들 같아요. 네. 사실은 예, 뭐 어쨌든 되게 저도 공부 많이 하게 됐고 또 많이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마무리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아니 근데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10월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10월쯤 되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쯤 직전에 자 이제는 여러분 줍줍하실 타이밍이다 라고까지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뭔가 다른 그래요. 소식을 전해주실 만할 때 네, 좋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저희가 또 한 번 좀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근찬 센터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 참 사람이 네. 선해 보여. 아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좀 약간 재밌어서 지금 화면 밖에서는 나간 걸로 보이지만 바로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옆에 앉았는데 참 사람 좋아 보여라고요. 아니 나는 안 나가도 욕할 건 욕하잖아요. 다른 맞아, 맞아. 사람들. 아닌데. 네. 뭐. 자, 오늘 저희도 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네. 그리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 상승 속도가 좀 가팔라요. 오. 네, 많이들 좀 홍보해 주시고 네. 강남 쪽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에 저희가 또 광고를 합니다. 버스에 이 세 면을 다 해가지고 또 보시면 찍어서 올려주시면 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